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봅시다. 이제는 뭐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 사실은 아주 꼭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개다 혹은 뭐 10개도 넘어서 한 100개다 혹은 1000개다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의 해상도를 높게 얻고 싶으면 얻으려고 하실수록 데이터 포인트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포인트들의 값을 손으로 일일이 찍는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 이제 맨랩이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아마도 여러분들 1차원 펑션을 다룬다면 예를 들어서 x값에 따른 y값을 계산한다고 치면 그 x값을 촘촘하게 분배하는 작업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x값을 1 단위로 증가를 시키든 아니면 0.1 단위로 증가를 시키든 어, 하는 일들을 많이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아까 조금 잠깐 보셨겠지만 맨랩은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어, 어레이에서도 썼었지만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0부터 1 간격으로 10까지 만들어라 라는 형태로 이해를 해요. 맨랩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게 어레이에 들어가 있든 데이터에 들어가 있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x를 0, 1, 0 콜론 1 콜론 10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x에다 0부터 1 간격으로 10까지 쫙 이렇게 11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 없다면 0, 1, 2, 3, 뭐 간격을 안 띄워도 되니까 4, 5, 뭐 이렇게 계속 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기능도 가능할 수 있어요. 1인데 꼭 정수만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0.1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1까지 만들어 달라. 이것도 이해해요. 자 보시면 1, 0.1, 0.2, 0.3, 0.4, 0.5, 0.6, 0.7, 0.8, 0.5, 1. 그래서 내가 되게 촘촘히 어떤 함수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를 익스포넨셜 함수를 굉장히 촘촘히 그리고 싶다. 그럼 0부터 0.1 간격으로 이제 뭐 한 3 정도까지 해서 그리면 이제 거의 이제 30개, 31개의 포인트가 나오고 y는 exponential x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y 값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되고 31개의 포인트를 이거를 플롯 x, y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펑션을 굉장히 예쁘게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어,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기능이 이 기능이에요. 뭐냐 어떤 여러분들 변수를 선언할 때 뭐 시작하는 어떤 값, 뭐 1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어느 간격으로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증가시킬 건지 뭐 예를 들어 2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끝에는 어디까지 갈 건지 뭐 3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치면 1부터 1 간격으로 30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맨랩이 제공한다. 그리고 이게 가장 파워풀한 지금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가장 유용한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완성해서 만들어주는 우리가 필요한 형태의 어떤 행렬이나 아니면 저런 식의 벡터를 만들어주는 몇 가지 함수들이 더 존재하는데 이건 소개만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만 쓸 줄 아셔도 이 단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뭐 일단 있으니까 설명 좀 드릴게요. 제로스 뭐 12 바이 5 이렇게 치면 12 바이 5 행렬을 만들어주는데 제로스니까 0을 잔뜩 갖다 받겠죠. 0으로만 완성된
어떤 데이터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제로스예요. 원스, 뭐 감이 오죠. 1만 쫙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I, 사실은 요거는 조금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조금 이게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제 언어 유희를 좋아하는 건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뭐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될 텐데 그냥 그 아이덴티티가 I라는 단어와 익숙하기 때문에 EYE라고 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을 한 개만 정해주면 이제 5 by 5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적어주면 12행 by 5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형태인 거죠. 1, 1, 1,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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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0, 0, 0, 0, 0, 0, 0, 왜 다 적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0, 0, 0. 이 행렬을 우리가 손으로 다 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얘가 그냥 만들어 주는 거죠. i5라고 치면. 자, 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 파트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기능을 수행해주는 파트예요. 린 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의 약자인데 1.4부터 6.3까지 1004개의 엘리멘트로 쪼개달라는 뜻이에요. 아까 거랑 기능은 거의 비슷하죠. 물론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걸 요거를 린 스페이스 뭐 아이고 이거에 자꾸 이거 뭐지? 1부터 30까지 예를 들면 30개로 쪼개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 기능을 린스페이스가 동일하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해주는 녀석이고 이제 그걸 좀 확장판으로 로그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간격을 이제 리니어하게 같은 간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간격에다 로그를 한번 씌워서 로그 리니어하게 간격을 이렇게 쫙 분배시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로그 축을 쓸 때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X축이 예를 들어서 로그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함수인데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요게 너무 끝판왕이어서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만 있으면 너무 충분할 거예요. 사실은 얘 응용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0.1 간격으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0.1 곱하면 0.1 간격이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0.1부터 0.1 간격으로 4까지 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맵랩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기능이 2D 그림을 그릴 때 많이 발생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요거는 빈 공간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서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x, y라는 이제 공간 속에 데이터를 그린다고 칩시다. x, y라는 공간에 데이터를 그렸는데 이 데이터를 그렸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쳐요. 여기는 빨개 가지고 굉장히 크고 뭐 고기압이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갈수록 이렇게 조금 여기는 뭐 한 10이고 5고 뭐 여기는 한 1, 2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이런 식의 등고선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등고선은 자료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료로는 사실은 뭐 이런 식이겠죠. 요거를 이제 격자 단위로 막 쪼갠다라고 치겠죠. 자료는 사실은 격자에 있는 거니까. 그 격자로 사실은 막 쪼개져 있고
이제 격자로 쪼개진 곳에 이 격자마다 사실은 이 등고선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안 바뀐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격자가 있고 여기가 제일 큰 값이니까 격자별로 값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10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작으니까 뭐 8 정도 들어있다고 칩시다. 뭐 여기는 7이고 여기는 8이 다시 들어있고 7이 들어있고 8이 들어있고 8이 들어있고 여기는 더 작으니까 6 정도 들어있다고 칩시다. 6 그리고 여기는 뭐 한 4, 뭐 여기는 5, 4, 뭐 3, 뭐 여기는 4, 5, 3, 2, 1, 뭐 4, 3,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있으면 요걸 가지고 사실은 등고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자료는 뭐냐면 x축과 y축의 값이 다 있어야만 어떤 형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x축은 예를 들면 0, 1, 2, 편하게 여기서 3, 4, 5 이런 식으로 정수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y축도 뭐 얘는 1부터 시작할까요? 그냥 1, 2, 좀 차별을 두고서 3, 4,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런 펑션을 만들려면 2차원 x도 2차원이었고 y도 2차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z라는 어떤 저 등고선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쳐요. 뭐 z. 그런데 이 z는 뭐 예를 들면 어, 뭘로 할까요? sin x 곱하기 뭐 여기를 조금 바꿀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0, 1, 2라고 치면 뭐 예를 들면 코사인 y다. 이런 형태가 아마도 이런 그래프를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3이 맥시멈 아니겠죠. 한 2분의 x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6 정도에서 이제 한 과정이 나오니까 6 정도에서 이제 하나의 이렇게 큰 높이 생기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런 함수를 표현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2차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x도 2차원짜리여야 돼요. y도 2차원짜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사실 값은 0, 1, 2, 3, 4, 5뿐이지만 어떤 형태로 생겨야 되냐면 저 x라는 녀석은 사실은 2차원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0, 1, 2, 3, 4, 5가 있고 두 번째 행에도 0, 1, 2, 3, 4, 5가 들어있고 세 번째 행도 0, 1, 2, 3, 4, 5가 들어있고 네 번째 행도 0, 1, 2, 3, 4, 5가 들어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x 값을 가지고 있는데 x니까 문제는 이게 2차원이어야 되니까 y쪽으로는 그 x값을 그대로 다 카피해서 그대로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y값에 대해서. 그럼 반면에 y는 또 어떨까요? y는 이런 식이겠죠. y값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인데요. 요게 요 x값에 대해서 y값이 이렇게 있지만 요 x값의 두 번째 x값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도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요 함수가 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개인가요? 지금 6개를 해야 되는데 한 개 더 있어야 되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6행 5열 아니다 5행 6열의 어떤 벡터 5행 6열, 5행 6열 그래야 얘가 5행 6열을 갖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어떤 값은 여기 있는 어떤 값은 x로는 4를 가지고
그리고 y로는 0을 갖는 어떤 값이잖아요. 그래야만 여기 있는 값이 예를 들면 사이가 여기 있고 이 녀석인데 여기 한 개 더 써야 되네요. 0, 1, 2, 3, 4, 5 게을러서 한 개 더 써야 되네요. 지금 요 녀석은 지금 x로는 네 번째, y로는 0인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x로는 4, y는 0. 그래서 x는 4이면서 y는 0인 데가 사실 여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x 값은 그냥 요 값을 갖는 거예요. 요 똑같은 포인트를 찾아가 보면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셋, 다섯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인 점이 오니까 둘, 셋, 넷, 다섯 여기고 y쪽은 3이니까 요 값을 이제 y 값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x는 4를 갖고 y는 0을 가져야 이 z값이 여기에 찍혀서 나오는 거죠. 거기 합당한.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이런 녀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역시 손으로 하나하나 찍기가 너무 괴롭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펑션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걔를 메쉬 그리드 펑션이라고 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까 제가 그렸던 이제 x축이 0, 1, 2, 3, 4, 5, 뭐 y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증가하는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걸 아까 제가 그린 행렬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뭐 다른 예제가 있긴 한데 제가 조금 더 간단한 예제로 설명했었으니까 자, x는 뭐였죠? 0부터 1간격으로 5까지 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y는 어떻게 있었죠? y는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간격으로 2까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로 2차원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x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라지 x라고 합시다. 그 2차원을. x는 x 두 번째 행도 x, 세 번째 행도 x, 네 번째 행도 x, 다섯 번째 행도 x. 뭐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솔루션은 아니어서 지울게요. 자, 이제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이제 메쉬 그리드라는 녀석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x축, y축을 넣어줘요. 그럼 얘가 2차원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x, y로 만들어줘요. 자, 이거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나올 테니까 일단은 안 나오게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면 안 나오거든요. 화면 안 뿌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라지 x는 아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라지 y는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씩 넣어주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저는 이제 그림을 편하게 그림의 관점에서 이제 어, 마이너스 1 아래쪽에다 썼지만 얘는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항상 데이터를 정렬시키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냥 증가하는 거 말고는 크게 이제 제가 아까 그렸던 것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메쉬 그리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z라는 펑션을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sin x 나누기 2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예를 들어서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계가 더 있죠. 왜냐하면 행렬끼리 곱하면 행렬 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컴포넌트 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셔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튜토리얼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z가 원하는 바대로 각 컴포넌트의 값들 x, y 값을 가지고 z 값을 구해서 이제 z라는 뭐 함수에 넣어놓겠죠. 뭐 맥시멈 10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z 값이 동일하게 5행 6열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컨투어라는 펑션에다가 주면 그냥 깔끔하게 얘가 컨투어를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분포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제일 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어떤 형태. 그리고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각
값이 얼마 정도를 의미하는지를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라벨 바를 집어넣으면 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00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게 될 텐데, 왜냐하면 저기압, 고기압 자체가 2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2차원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될 텐데,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내용이어서 요 메쉬 그리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한 번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자료 처리를 익숙하게 해본 사람들만 조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이제, 이제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이니까. 자, 뭐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 관련된 거예요. 1차원 그래프 그릴 때 아까 플롯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X축, Y축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 대학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XY 그래프 그리듯이 그 그래프를 그냥 화면상에 그려주는 펑션이 플롯이고, 이제 뭐 그 중에 많이 쓰는 펑션들이 뭐 로그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쓰실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예쁘게 하려면 타이틀이라는 녀석을 쓰면 타이틀이 달리고, 뭐 Y 라벨, 뭐 X 라벨 뭐 이런 거 쓰면 이런 식으로 라벨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2개 이상이면 레전드도 달 수 있고 그리드도 넣을 수 있고, 홀드온이라고 해서 그림 위에 그림을 그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덮어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있는 그림 위에다 하나를 더 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홀드온이라고 하면 있는 그림을 멈춰놓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겨라고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판을 하나 새로 띄워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자,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제가 일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일단은 요거는 1차원 얘기니까 1차원으로 어떤 걸 형성을 할게요. x는 예를 들어서 0부터 0.1 간격으로 이제 6.28, 28까지 증가하는 어떤 값이다 라고 하면, y는 예를 들어 사인 그래프를 저는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다, 뭐 y1이라고 합시다. y1은 사인 그래프고 y2는 사인의 EX 그래프를 그리고 싶고 2 곱하기죠. 그리고 뭐 y3는 코사인의 뭐 3x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플롯 xy라고 치면 이제 xy1을 그리면 이제 y1 그래프를 그냥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요 그림 위에다가 y2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y2를 여기다 적으면 아까 그 그렸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지? 자, 그림이 어디 갔죠? 뒤에다 넘겨버려가지고 여기 있네요. 뒤에. 자, 여기 y2의 그래프가 이제 y1의 그래프를 먹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y1을 다시 그린다고 칩시다. y1을 그리면 그래프가 지워지고 그냥 이걸 바뀌어요. 근데 이 위에다 얹어서 그리고 싶으면 홀드 온이라고 치면 돼요. 홀드 온.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y2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얘가 색깔까지 바꿔가지고 이쁘게 그려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타이틀을 뭐 타이틀 해서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 수도 있고, 뭐 x-액시스는 뭐 x-액시스는 x-액시스라고 이렇게 뭐 넣고 싶다.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해요. x 라벨이네요.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데코레이션은 잘 안 해서 x 라벨 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림에 x 라벨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고, 뭐 화면을 캡처하셔도 되고, 사실은 맨랩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이브 에즈가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 에즈를 해서 이런 식의 피그는 이제 매트랩의 피겨 파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 뭐 비트맵도 괜찮고 JPEG도 괜찮고, PDF가 사실은 제일 깔끔하게 안 깨지긴 해요. 그래서 PDF 형태로 저장을 하시면 사실은 이 파일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저장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저장 없는지 한번 봅시다. 파일, 세이브 에즈, 그리고 여기 저희 수업에다가 저장을 했네요. 여기는 뭐 다른 자료들이 있어서 조금 들어가기 힘드니까 화면 데스크탑에다가 제가 untitled.pdf라고 저장을 뭐 test.pdf라고 저장해 볼게요. test.pdf라고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화면에 바탕 화면에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테스트 있네요. test.pdf라는 파일이 생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pdf 파일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저장하시면 돼요. 자, 뭐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익숙해지실 거고, 이제 두 번째는 2D 데이터를 그리는 건데, 아까 사실은 간단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한 번만 요거를 재현해보는 형태로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 예를 들면 x는 지금 예제를 봅시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똑같죠. 그래서 x축은 지금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로 잡고 있고, y는 0부터 10까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벌을 안 주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얘가 1이라고 생각해요. 디폴트 밸류가. 그래서 5 콜론 5는 마이너스 5 콜론 5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일간격으로 그냥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맨랩은 얘를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 일간격으로 5까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y는 0부터 10까지. 그래서 1차원 지금 그리드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메쉬 그리드를 써서 x, y를 새로 만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메쉬 그리드 값을 가지고 뭐 z는 sin x, 뭐 sin y의 파이의 뭐 10분의 1, 뭐 특정한 그냥 함수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곱이 안 되고 컴포넌트끼리 곱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점을 찍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u는 이렇고 v는 이렇다. 그래서 세 개의 어떤 변수를 만들었는데, z는 컨투어로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고, uv는 벡터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컨투어는 컨투어 또는 컨투어 f, 그러니까 필드 컨투어의 약자예요. 그리면 되고, 퀴버가 이제 벡터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는 두 개의 성분이 있죠. x 성분, y 성분.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벡터 성분이 되는 거죠. 물론 z 성분도 있으면 3차원까지 그릴 수 있고. 자, 그래서 그거를 x 성분, y 성분을 주면 요거에 따라서 벡터를 그려주죠. 자, 요걸 한번 연습만 한번 해보고 수업을 마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제 기억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자, 맨날 다시 올리고 지우도록 할게요. CLD에 클리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메모리를 다 지워요. 그래서 뭐 편한데 좀 조심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x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그리고 y는 지금 0부터 10까지 잡았고, 라지 x, 라지 y는 메쉬 그리드는 x, y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z는 sin x 점 곱하기 sin y 나누기 10 곱하기 파이였나요? 한번 확인할게요.
y 곱하기 파이 나누기 10이네요. 똑같네요. 그렇죠? I 똑같이 쓸게요. y 곱하기 파이 10 그리고 이제 뭐 u는 사인 x 코사인 y 곱하기 파이 나누기 10. 이거 뭐 이 키도 사실은 방향키도 쓸 수 있어요. 방향키 쓰면 옛날에 했던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받아서 수정을 해도 되겠죠. 보시면 v는 아마도 코사인일 것 같네요. 코사인 여기가 사인이었던 것 같은데 사인 맞나요? 아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네요. 그 파이 나누기 12 곱해 있네. 요건 다시 할게요. 요건 그대로고 v는 요거 다시 수정해야겠네요. 마이너스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곱하기 파이 나누기 10이 있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x축, y축, 그리고 uv, 그리고 z까지 다 선언이 됐어요. z가 제대로 선언이 안 됐네요. 11 by 11이 돼야 되는데 스몰 x를 썼네요. 제가 라지 x를 써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z 이 부분이 z 라지 x를 써야 여기도 라지 y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v도 라지 x, 라지 y를 써야 되는데 라지 x, 라지 y를 써야 이제 2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v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라지 x, 라지 y 그러면 여기에 11 by 11로 다 선언이 됐죠. 그렇죠? 스몰 얼만 빼고는 그럼 컨투어 필드 컨투어 한번 해볼게요. Z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컨투어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은 이게 지오스트로픽 밸런스에서 지오 포텐셜라이트를 가지고 UV를 구해놓은 건데 폴드 오늘 하고 Q, U, I, VR 벡터를 그리는 퀴버라고 하고 U, V 값을 넣어주면 이제 위에다가 얘가 거기에 맞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예쁘게 그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그려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제 홀튼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손으로 직접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자료로 불러들여서 그려보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